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알면 도움이 되는 뉴스킨의 방침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킨 방침 및 절차는 무엇인지, 그 의의와 필요성을 알고 사업 진행에 있어 방침 및 절차의 주요 내용을 사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킨 사업의 방침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네, 뉴스킨 사업의 방침 및 절차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 사항과 뉴스킨 비즈니스의 공정하고 건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 규범을 정리한 것으로,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는 반드시 숙지하여 지켜야 하는 일종의 계약 사항입니다. 또한 방침 및 절차는 디스트리뷰터의 성장에 있어 모든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디스트리뷰터로서 지켜야 하는 규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침 및 절차를 잘 숙지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간다면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로서 모범이 되는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주요한 방침 및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요 방침 및 절차를 잘 숙지하여 건전하고 성숙된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뉴스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아름다운 리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뉴스킨의 디스트리뷰터십 등록부터 알려주세요. 네, 그 전에 뉴스킨 디스트리뷰터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로 국내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뉴스킨 제품에 대한 최종 판매자로 소매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 법률과 뉴스킨 방침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디스트리뷰터 등록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면 되겠군요. 우선 디스트리뷰터로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보도록 할까요? 디스트리뷰터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대상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으니, 이에 디스트리뷰터를 리크루팅하는 경우 등록자의 가입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이나 만 20세 미만, 법인, 그리고 다단계 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및 교원의 경우 본인이 속한 학교 또는 기관을 통하여 본인의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 후 등록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배우자로서 기존 디스트리뷰터의 공동자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일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또한 디스트리뷰터로 가입하기 위하여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년이라 할지라도 대학생의 경우 디스트리뷰터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미성년자일지라도 디스트리뷰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자를 위해 사례를 통해서 디스트리뷰터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사례로 알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 테니 맞춰보세요.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가는 사업자 A씨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 사는 이야기를 하며 동창들에게 뉴스킨 사업의 비전을 설명하고 함께 사업을 할 친구이자 파트너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 중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겠어요. 제가 맞춰볼게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5번 퇴직 군인인 동창입니다. 퇴직한 군인의 경우 현재 군인에 속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등록이 제한되나요? 현행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된 공무원에 속하므로 등록이 제한되며 사립초등학교 교장의 경우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속하므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또한 대학생인 동창의 딸의 경우 대학생으로 성년일지라도 등록이 제한되며 국립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에 속하므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번에는 디스트리뷰터십의 운영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가요? 그렇습니다. 디스트리뷰터십의 운영은 홍보 규정과 1인 1 디스트리뷰터십, 그리고 라인 스위치, 이그제큐티브 코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운영 방식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트리뷰터십의 운영 방식 중 홍보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는 회사 제품의 소매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 사업자로서 회사의 제품과 사업 기회를 윤리적으로 수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디스트리뷰터가 제품과 사업 기회에 대한 홍보 판촉을 위해 방침 및 절차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홍보 규정에는 후원수당 및 제품 관련 홍보 규정과 온 오프라인 홍보 규정으로 나누어집니다. 후원수당 홍보에 관해 디스트리뷰터는 불합리하거나 부정확한 소득을 주장하거나 어떤 형태로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디스트리뷰터를 유인할 수 없으며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 혹은 디스트리뷰터에게 후원 수당에 관하여 회사에서 제공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내 핀 타이틀별 평균 후원 수당 및 디스트리뷰터 평균 후원 수당 및 분포를 사용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품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죠? 디스트리뷰터가 제품을 홍보, 판촉함에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적 내용을 사용하여 홍보할 수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포함한 제품 관련 법률에서 제공하는 표시 광고 범위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홍보하여야 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시를 통해 좀 더 알려주세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표시 광고 범위 준수사항을 벗어난 내용으로 암, 당뇨 등 특정 질병 및 질환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기능성 제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 인정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타인의 사용 전후 사진 등을 사용하여 홍보하는 경우도 허위, 과장 광고에 포함됩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화장품을 소개하고 싶은데 화장품의 경우는 어떤가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의 표시 광고 범위 준수사항을 벗어난 내용으로 아토피, 여드름 등 특정 피부 질환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기능성 제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도 허위 과장 광고에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 홍보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매 홍보물의 경우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는 오프라인 홍보 방법에 있어 1:1 대면 접촉 혹은 개인적 접촉을 통해 회사가 제작한 전단지, 브로슈어 등의 판촉물로 홍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제작한 판촉물의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지하상가, 지하철, 간판 등 공공장소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 인테리어와 관련된 뉴스킨의 지적재산권 사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뉴스킨 코리아는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효과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지적재산권 사용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뉴스킨 코리아 회원에 한해 회사의 이미지 자료를 제공합니다. 단,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 제공용으로 분류된 이미지에 한해 제공이 가능하며 제공된 이미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간판이나 외부 유리창, 전단지 등 사무실 외부 판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는 개인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웹사이트 상에서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는 사례의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제품 및 사업 기회에 대한 홍보 및 판촉이 가능합니다. 단, SNS를 포함한 온라인 웹사이트 상에 회사의 상표, 상호, 제품 이미지, 회사 사진, 임원 사진 등 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홍보의 방침 및 절차에서 허용되는 온라인상의 홍보 활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는 개인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 상의 회사 공식 사이트로 링크할 수 있습니다. 단, GWP 링크 시 해당 웹사이트 상의 독립 디스트리뷰터라는 표시와 함께 이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디스트리뷰터는 개인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회사 주최 행사에 참석한 개인의 참여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해당 소셜미디어 상에 독립 디스트리뷰터라는 표시와 함께 이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뉴스킨 공식 사이트 상에서 퍼가기가 허용된 내용에 대하여는 개인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 상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웹사이트 또는 소셜미디어 상에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회사의 상호, 상표, 슬로건, 제품 정보 등 회사로 특정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및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기재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1인 1 디스트리뷰터십에 대해 알려주세요. 디스트리뷰터는 개인당 하나의 디스트리뷰터십만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디스트리뷰터십만을 운영해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은 가족 혹은 제3자의 이름으로 디스트리뷰터십을 등록할 수 없으며 여러 개의 디스트리뷰터십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하나의 디스트리뷰터십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라 함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제외됩니다. 이에 배우자 1인이 이미 디스트리뷰터이고 다른 배우자도 등록을 원할 경우 기존 배우자의 디스트리뷰터십의 공동자로 추가만이 가능할 뿐 새로운 후원자 하에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디스트리뷰터의 배우자 일방이 다른 후원자 하에 디스트리뷰터가 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새로운 후원자 하에 디스트리뷰터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혼인 전 각각의 디스트리뷰터십을 유지 운영하고 있던 디스트리뷰터가 결혼한 경우 결혼 이전과 같이 각각의 디스트리뷰터십 운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개인은 하나의 디스트리뷰터십만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 번 후원자를 정한 경우 후원자를 바꿀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후원자를 변경하여 재가입을 하고자 하는 디스트리뷰터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해당 기준을 설명하기 전에 라인 스위치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라인 스위치란 새로운 후원자 하에 재가입을 하려는 디스트리뷰터가 재가입을 위한 대기 기간 중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혹은 차명 등 제3자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방침 및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디스트리뷰터는 라인 스위치를 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재가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활동 대기 기간 경과 후 새로운 후원자 하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후원자 하에 재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활동 대기 기간 중 일체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사업 활동이라 함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사업 활동이라 함은 새로운 후원자 하에 재가입을 하려는 디스트리뷰터가 대기 기간 중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혹은 차명 등 제3자의 이름으로 디스트리뷰터십을 등록하거나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 혹은 반품하는 행위 또는 새로운 디스트리뷰터를 후원하는 등 일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새로운 후원자 하에 재가입을 하려는 디스트리뷰터의 최종 활동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활동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가족 혹은 제3자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위에서 말한 사업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라인 스위치로 방침 및 절차 위반에 속합니다. 또한 다른 디스트리뷰터의 후원자 변경을 유인하거나 비활동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대기 기간 내에 가족, 친지 등 제3자의 이름으로 차명 등록하도록 권장하는 경우 라인 스위치 유인 행위로 방침 및 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후원자 하에 재가입을 위한 비활동 대기 기간의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새로운 후원자 하에 재가입을 하고자 하는 디스트리뷰터의 경우 본인의 최종 사업 활동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획득한 어카운트 유형에 따라 비활동 대기 기간이 달라집니다. 최종 사업 활동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이그제큐티브 이상 핀 타이틀을 획득한 디스트리뷰터의 경우 최종 사업 활동일로부터 1년의 대기 기간이 발생하며 최종 사업 활동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이그제큐티브 이상 핀 타이틀을 획득한 사실이 없는 디스트리뷰터의 경우 최종 사업 활동일로부터 6개월의 대기 기간 경과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 기간 중에는 일체의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좋습니다. 사업자 Q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하여 뉴스킨 사업을 중단하고 디스트리뷰터십을 탈퇴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Q씨는 우연히 자신과 함께 사업을 하던 다른 사업자들의 성공 소식을 듣게 되었고 Q씨는 뉴스킨의 비전을 보게 되어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존의 후원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Q씨가 후원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제가 맞춰볼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자 R씨는 새로운 후원자 하에 재등록을 하기 위하여 탈퇴 후 재등록 가능 일자를 산정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R씨의 최근 활동 내역을 기록한 메모장입니다. 하기 활동 내역과 일자 중 R씨의 최종 활동일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골라보세요. 이게 R씨의 최근 활동 내용이니까 정답은 바로 문제도 풀었으니 이번에는 이그제큐티브 코드에 대해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스트리뷰터 명단 및 조직은 회사의 독점적 자산이며 기밀사항으로 회사의 자산인 동시에 영업 비밀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그제큐티브 핀타이틀 이상의 디스트리뷰터가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활동하며 직간접적으로 디스트리뷰터나 소비자를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유인 또는 후원하는 경우
방침 및 절차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이그제큐티브 코드라고 합니다. 이에 이그제큐티브 핀 타이틀 이상의 디스트리뷰터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활동하는 경우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를 대상으로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가입을 유인하는 경우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를 대상으로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 및 사업 기회를 판매 판촉하는 경우 그리고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판매원으로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를 등록시키는 경우나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뉴스킨 디스트리뷰터의 탈퇴를 권유하는 경우가 이그제큐티브 코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킨 이그제큐티브 디스트리뷰터인 동시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A씨는 그룹 사무실 내에서 타 회사의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며 타사의 제품을 함께 사용하고 타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할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A씨의 2대 하위 라인인 B씨는 A씨의 적극적인 홍보와 타사의 제품을 함께 판매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여 A씨와 함께 타사의 판매원으로 가입을 고려 중인데 이 경우 A씨의 행동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와, 이 문제는 딱 봐도 알 것 같은데요? 뉴스킨 디스트리뷰터십이 상속된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디스트리뷰터십의 상속이란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같이 디스트리뷰터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디스트리뷰터의 일체 권리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 상속인이란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뜻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또한 디스트리뷰터십이 유지되는 한 상속의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뉴스킨 디스트리뷰터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디스트리뷰터의 다단계 판매원으로서의 자격과 후원수당 수령 자격은 피상속인의 상속인 간에 지정된 1인의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기존의 디스트리뷰터인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십에 상속 제한에 대한 규정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디스트리뷰터로 가입이 제한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과 만 20세 미만, 법인, 그리고 다단계 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피상속인의 디스트리뷰터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상속 가능합니다. 디스트리뷰터십의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디스트리뷰터십 상속은 디스트리뷰터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단 상속에 있어 그 순위는 민법의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 1인에 한하여 디스트리뷰터십의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1인이 아니라 2인 이상의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1인 이외의 다른 공동 상속인은 뉴스킨 디스트리뷰터십 상속 포기에 대한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속 순위는 저도 알 것 같아요.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이며 2순위는 직계 존속,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을 말합니다. 잘 알고 있군요.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한 예로 부부 중 부인 일방이 디스트리뷰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자녀 중 둘째 아들에게 해당 디스트리뷰터십을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
남편과 그 외 자녀 2인의 상속 동의가 있어야 둘째 아들은 해당 디스트리뷰터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와 B는 모녀 사이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A는 뉴스킨 사업을 통하여 외동딸 B를 키워 결혼까지 시켰으며 사업에도 성공하여 블루 다이아몬드 이그제큐티브 핀 타이틀을 획득한 모범 디스트리뷰터가 되었습니다. 주부가 된 딸 B도 엄마 A의 적극적인 삶의 방식과 열정을 보고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 엄마 A가 사망한다면 B는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알았어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뉴스킨 방침 및 절차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